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 사심한국사 차연나입니다. 자, 이제 56회 한능건 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셨나요? 지금까지 알려준 꿀팁대로 여러분들 공부 다 개념 끝내고 이제 나는 최종 정리만 남았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개념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좀 불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9일 아주 정말 중요한 시기죠.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쭉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꿀팁만 여러분들 완벽히 숙지하시고 공부하신다면 10월 23일 토요일 56회 한능건 시험 원하시는 급수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처음 한능검 준비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능검 준비하면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서 합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한테는 에듀윌 한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에듀윌 한국사 채널에는요, 어떤 식으로 최종 마무리를 할지 또 무료 강의부터 여러 가지 공부와 관련된 꿀팁들이 가득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영상에 이제 올라갈 정말 중요한 라이브 방송, 바로 10월 21일 목요일 9시 D-2 최종 전공 생방송입니다. 바로 저랑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처음부터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쫙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드립니다. 제가 또 말이 빠르잖아요. 빠짐없이 쫙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시험 직전에 한번 쫙 총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이 부분을 몰랐었구나. 이 부분 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번 생방송에서는요, 총 한능검 문제 50문제에서 39문제가 적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생방송도 제가 엄청 벼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10월 21일 목요일 밤 9시 꼭 합격을 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2시간 동안 소통하면서 라이브로 진행될 거예요. 실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채점하고 싶잖아요. 빨리 채점해가지고 내가 합격했는지 궁금하죠? 바로 가다반 라이브 생방송이 10월 23일 토요일 시험 직후에 있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에 우리 에듀윌 직원분이 바로 시험을 보고 오셔가지고 11시 40분에 가다반 라이브 생방송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20회나 정확도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방송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즉석 이벤트로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간 에듀윌 바로 특별 MC 서경석 씨와 함께 하는데요. 저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선지는 뭔가요?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생방송들, 첫 번째 D-2 최종 점검 생방송, 그리고 시험 직후에 가다반 라이브 생방송,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푸시 알림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여러분 신청만 하셔도 100% 선물을 드려요. 자, 문화재 끝장노트 PDF 학습 자료, 요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즘 문화재 문제들 꼭 나오는 단골 주제죠. 그리고 취업인강 30% 할인 쿠폰도 100% 드리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저희가 선착순 300명을 뽑아서 오로나미시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첨 경품이 있죠. 가다반 생방송 라이브에서 저희가 또 삼성 태블릿 PC를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냐면요, 이 밑에 있는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거나 이쪽에 아이카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9일 남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교재는 2가지인데요. 바로 기출 600제입니다. 에듀윌 한국사 시리즈 기출 600제는요. 시중에 기출문제들 한 500제, 550제 정도인데 바로 600제, 가장 많은 문제를 수록을 하고 있고요. 최신 기출부터 쫙 총 12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빈출 패턴이라는 그 교재, 총 3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빈출 패턴은요. 1번부터 50까지 이런 빈출 유형을 파악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 마무리할 때 꼭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에듀윌 한국사 시리즈 우선순위 50입니다. 우선순위 50은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 50개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핵심 내용에다가 기출선지를 바탕으로 최종 정리하기 너무너무 좋은 교재입니다. 이 두 교재의 활용법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약 일주일 정도가 남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되는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마무리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학생들은요. 자, 개념이 끝났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와 그리고 우선순위 50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요. 빈출 패턴으로 취약 이론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출 600제 들어있는 빈출 패턴은요. 1번부터 50번까지 문제 유형을 분석했기 때문에 출제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자료나 빈출 선지들을 꼼꼼하게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 50은 특정 주제들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빈출 주제들만 쏙 뽑은 엑기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할 때 너무 좋은 교재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9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눈으로 쑥 본다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는 무엇인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문제부터 푸는 거죠. 최신 문제부터 48회까지 쭉 풉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 거부터 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신 문제부터 48회까지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47회부터 42회로 역순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약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문제를 다 이렇게 채점하고 틀린 거 오답 노트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문제를 하나 풀고 꼼꼼하게 해설을 보고 거기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1번 문제를 풀어요. 아, 구석기구나. 뭐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에서 꼼꼼히 비교를 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뭐가 정답이고 오답인지, 그리고 해설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 캐치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 문제 풀고 2번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누적 반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근데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 분명히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맞춰도 틀려도 꼭 약점 엔드노트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약점 엔드노트는 우리가 2주9장 교재를 사면 뒤에 부록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2주9장 엔드노트를 활용해가지고 나만의 약점 엔드노트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바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현대사로 한번 풀어볼까 봐요. 자, 근현대사 여기 보시면 요거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이제 일본의 국권 침탈 부분, 조약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요건 또 연표 문제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가나 사건 조약사에 있었던 거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사료 해석 문제인데 가의 조약을 보면 그무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을 맺을 수 없다. 외국에 SOS 할 수 없다. 바로 외교권 박탈이잖아요. 자, 외교권 박탈. 그리고 밑에 3조에 뭐라고 나와요?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부 설치죠.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바로 나오겠죠. 뭐예요? 을사늑약이죠. 1905년 을사늑약 제1차 한일협약이에요. 자, 나의 조약을 보면 나의 조약에서는 점점점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통감의 동의를 해야 된다. 통감의 권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고 제5조를 보면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우리나라인데 일본인이 관리가 된대. 이것을 다른 말로 차관정치라고 했죠. 차관정치 나오면 바로 정미 7조약입니다. 1907년이죠. 자, 그러면 1905년과 1907년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 요거 1908년이죠.
자, 관민공동의 헌의육조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즌 고종이 아관파천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1898년. 자, 그 다음에 동학 농민군들이 우금치에서 전투했던 거, 이거 이때가 바로 갑오개혁에 있었던 연도 1894년입니다. 자, 영국이 거문도 점령한 거 거문도 사건 자주 나오는 주제죠. 1885년. 딱 보니까 지금 다 1908년 이런 식인데, 자, 그런데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이게 바로 1907년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겠어요? 1908년은 이후, 나 이후고 나머지는 그 전의 일이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1907이고 이것도 1907인데 전후를 어떻게 따져요? 헤이그 특사는 1907년 4월이었고, 그리고 이 정미칠 조약은 7월이었습니다. 77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사이에 싹 낀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좀 내가 이렇게 헤이그 특사가 4월이었던 거 좀 중요한 것 같다. 외워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또 역시 이쪽 주제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제 51에 여기서 봤을 때 한일 신협약 1907년 7월이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전에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4월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럼 4월, 7월, 중간에 끼는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한일신협약, 요게 또 여기다 정미 7조약. 요 빈칸도 다 넣어주시고 내가 몰랐던 걸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을사늑약에서 나는 이게 을사늑약에 이런 식으로 뭐 외교권 박탈, 통관부 설치 좀 헷갈렸다. 그럼 이렇게 색칠 추가로 더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또 헤이그 특사 파견 계속 나오죠. 중요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던 거를 추가해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여기에 시험에 자주 나올 정답 선택지를 찾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부터 을사늑약, 헤이그 특사가 쫙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꼭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빈출 주제를 꼼꼼하게 보고 몰랐던 거를 역시 약점 엔드노트에다 계속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나중에 공부하면 내가 공부했으니까 나는 안다. 이렇게 지워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놓치는 게 없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 케이스는 나는 지금도 공부 중이다. 난 아직도 삼국시 때까지밖에 못했어요, 선생님.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개념이 완성이 안 된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학습하면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고도의 집중력과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냐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본 개념이 있어야 기출문제를 풀 수 있죠. 어떤 공부든지 이론과 그 문제풀이는 필수인데요. 일단은 필수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신 기출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필수 개념만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이주구장 교재와 그리고 우선순위 50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먼저 이주구장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선지를 바탕으로 3,250개 기출선지를 모두 우리가 총망라해서 빈출선지들을 주제로 뽑았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생소한 선지라던가 빈출 패턴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선순위 50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만 50개만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도대체 이 교재 중에 뭐가 더 자기한테 잘 맞을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베이스는 있어요. 기출선지 위주로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주구장 교재를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기본 베이스도 없고 그냥 정말 중요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 50개만 딱 찍어주세요. 자, 그런 분들은 우선순위 50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신 기출을 푸시면 되는데요. 자, 각각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먼저 이주구장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주구장 교재에는 필수 개념이 이렇게 기출선지 빅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기출선지 빅데이터는 자주 나오는 기출선지를 가지고 중요한 핵심 내용을 뽑은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먼저 공부한 다음에 기출선지 재합하기로 빈칸을 넣어가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구려를 이렇게 빅데이터를 보고 이제 빈칸을 넣었다면 백제를 다시 할 때 다시 고구려 부분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 또 다시 보고 고구려 백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주르륵 계속해서 누적 반복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선순위 50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순위 5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를 이렇게 뭐 총망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개년 16회 중에서 14번 출제됐다. 빈출 주제만 담았다는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를 쫙 파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선생님 근데 핵심 개념만 보고 기출선지는 안 봐도 되나요? 봐야죠. 이 조그만 책에 기출선지도 다 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핵심 주제가 나오고 기출선지는 이렇게 초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초성으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초성 퀴즈로 기출선지를 좀 정리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가림막을 펼쳐서 여기에 있는 기출선지를 쭉 계속 읽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최종으로 기출선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여러분들 개념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개념과 기출선지를 계속 애내동 하시고 추가 개념은 기출로 또 보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기출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느냐.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신 기출 위주로 풀라는 거죠. 최신 문제부터 48회까지 쭉 풀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 풀고 뭐 50번까지 다 풀고 채점하지 말고 1번 문제 풀고 그것에 관련된 이 바로 해설을 꼼꼼하게 읽으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데 지금 개념과 함께 기출을 푸는 그런 분들은 지금 약점 행동 노트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 거는 기출문제 안에 책 속의 책으로 들어있는 빈출 패턴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애내독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왕이에요. 무슨 왕이 한 이를 고르는 문제 정말 자주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단골 주제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강개토대왕에서 많이 나오죠. 5세기 전성기 때.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무령왕, 옹진천도 때 무령왕, 성왕 사비천도 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6세기 트로이카 3인방 정말 자주 나오죠.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나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자, 가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 25대 왕은 백제왕이래요. 자, 그리고 무덤발굴 공주시에서 열렸대요. 공주는 예전에 웅진성이었죠. 자, 그리고 웅진천도식이다. 22담로 나왔습니다. 지방 22담로의 왕족 파견 누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무령왕이죠. 자,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무령왕릉이 이렇게 벽돌무덤입니다. 그래서 벽돌무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중국에서 엄청 잘 나갔던 하이테크놀로지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벽돌무덤 나오면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자, 우리 서동요와 관련된 무왕이죠. 자, 그리고 남조의 양과 교류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2번. 그 다음에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근초고왕이죠.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침류왕 이야기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하였다. 바로 성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를 계속 풀면서 왕 앞글자만 이렇게 자꾸 써보면서 반복 학습하는 거 삼국시대에서 아주 중요한 학습법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연표 문제예요. 연표 문제는 우리가 연도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인과관계 순서만 정리해 놓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연표 문제 자주 나오는 주제 무엇이 있느냐? 먼저 나당동맹 체결 시기, 그쵸? 나당동맹 체결하고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시기.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전쟁. 요 순서 너무 중요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무신정권기에 뭐가 많았어요? 농민천미분기 있었죠. 망이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뒤에 만적의 난, 요런 순서. 자, 그리고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 박해 자주 나옵니다. 자, 순서가 신해 박해, 신유 박해, 평인 박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근대 시기에는 흥선대원군의 이런 통상소교 거부 정책이 자주 나오는데요. 병인양요, 병인양요 때문에
병인박해 병인양요. 뭐 그 앞에 제너러셔 모노 때문에 뭐 신미양요. 요 순서. 그리고 거문도 사건 전후 시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시기에 바로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개최 시기, 그리고 한국광복군 창설 시기 1940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보시면 건모잠, 안승,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여기 보면 안승도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신라왕은 그들을 금마저에 정착하게 하였다. 사실 신라에서 안승을 금마저에 여기 보덕국의 왕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자, 건모잠, 안승 나왔으면 고구려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이란 건 뭐예요? 멸망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백제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 자, 연표를 봅시다. 자, 살수대첩 고구려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예요. 당건고 안시성 전투 고구려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사비성함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비성함락이 뭡니까? 백제 멸망했다는 소리잖아요. 백제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고구려 멸망해요. 그러니까 시즌은 어떻게 됩니까? 라가 되는 거겠죠. 자, 기벌포 전투 같은 경우에는 나당전쟁, 매소성 기벌포, 매기전투.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삼국통일 이후예요. 많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로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순서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건 사건의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사료가 나오고 요거 순서. 요거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는 그 사료를 보고 이게 무슨 왕인지 한번 찍어 본 다음에 순서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자주 나오는 이 사건 순서는요. 삼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발전 순서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 왕, 장수왕, 강개토대왕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라 말에 봉기 순서.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식으로 이 난의 순서 뭐 왕으로 기억하셔도 좋아요. 헌강왕, 문성왕, 진성여왕.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 순서로 고려 왕에 관련된 업적을 사료로 한 다음에 그거 순서 뭐 태조, 광종, 성종이 나오고 거란, 여진, 몽골 침입 순서 나옵니다. 순서. 자,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일어났던 그 중간 사이의 일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화. 그쵸? 사화, 뭐 앞에부터 하면 무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리고 뭐 황국 순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대는 가보개혁과 을미개혁 순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에 일제 식민지 정책 같은 거 나올 수 있고요. 현대사에서는 정부 수립 과정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별 통일 정책에 대한 순서들. 지금 이렇게 정리해준 이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나 저거 몰랐는데 그럼 지금 바로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아주 자주 나오는 빈출 주제들입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시면요. 왕규가 나왔어요. 자, 왕규는 왕규의 난. 이제 왕건이 너무 많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해종 때 왕규의 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경전에 통하고 전적을 잃은 자들 쭈루루 읽어보면 12목 나왔습니다. 12목 나오면 성종 12목.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로 12목에다가 외관을 파견하죠. 목사를 파견하게 되죠. 다는 왕이 한림에서 쌍기 나왔어요. 쌍기 나오고 과거 시험을 보았다. 여기 와서 급제자를 발표하였다. 과거 시험 나오면 누구예요? 광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왕별로 순서대로 해종은 왕건의 아들이에요. 태조 왕건 앞쪽이죠. 그래서 해종 다음에 그 다음에 광종 다음에 성종 다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다음은 아까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했을 때 아까 적고적의 난, 그리고 막 나왔었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됐었어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적고적의 난이었죠. 그럼 여기 봐봐요. 가해. 도적들이 적고적이래요. 붉은 석바지를 입어서 적고적의 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웅춘주 도독 헌청, 김원창의 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청해진,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장보고의 난이 나왔어요. 사실 구체적인 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고적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은 진성여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헌창 나오면 헌자 기억하면서 헌강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해진 장보고의 난 같은 경우에는 문성왕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자, 김원창의 난이 나오니 헌강왕, 다
나, 다, 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성유황은 신라의 사치 마지막 대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나, 다, 가. 이렇게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건 심지어 3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문제까지 유형별로 한번 쫙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저랑 4주, 3주, 2주, 1주까지 쫙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공부에 좀 꿀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만 남았나요, 여러분? D-2 최종 점검 생방송만 남았습니다. 바로 10월 21일 9시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 구독을 했어도 푸시 알림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꼭 신청해 주세요. 이 밑에 지금 더보기 링크나 아이카드를 통해서 사전 문자 알림 신청해 주시면요. 100% 여러분 문화재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문화재 PDF 그리고 뭐 여러분의 취업인강 뭐 이런 뭐 인강 할인 뭐 거기다가 심지어 추첨을 통해서 태블릿 PC까지 많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에듀윌 한국사 구독 알림 신청은 이미 하신 거죠? 자, 이제 저랑은요. D-2 최종 점검 생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밤 9시에 만나요. 안녕!